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림의 기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림에는 기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는 자의 감정입니다. 화가의 정신이 높지 못하면 높지 못한 낮은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화가의 눈이 높지 못하면 낮은 그림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의 기법과 숙련도가 높지 않으면 어떤 게 있냐면 허전하거나 아니면 그림이 발광하게 되고, 또 작가의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그림은 좋을 수 있으나 그 그림 속에 행복의 감정이 스며들지 않으면 추운 형태로 나타나요. 추워져요, 그림이. 그래서 추운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모든 색채에는 진동의 높낮이가 다 다르고 주파수가 다 다르듯이 그림도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그림은 사람에게 보약과 같은 힘을 주기도 하고요. 또 색채와 은유와 상징으로서 보는 이의 마음을 따스한 온기를 주게 되고, 또 지혜와 슬기와 용기를 주고 또 행복감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그림은 사람에게 사약과 같아지는 것이고요. 그림은 참 잘 그렸는데 그런 화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술로만 그린 것이고 습관에 따라서만 팔리게 그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림은 참 좋아 보이고 인지도도 있는데 그런 그림들은 자꾸 경매회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회사, 옥션이나 이런 데 나오는 작가 그림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근데 다른 말로 그 그림의 힐링 에너지가 방전되어서 옥션에 나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되팔리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그 그림을 아주 좋아하는 눈빛으로 되살려야만 그림의 기가 다시 충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섭의 어느 그림이 경매에 나와서 팔렸다고 가정을 하면 전에 가지고 있던 소장자는 그 그림에서 힐링이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세월이 지나서 경매에 나오자 사람들의 눈빛이 그 그림에서 힐링이 다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불행한 시기의 그림은 초반에는 안 좋은 기가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우가 살아생전에 그림을 거의 소장자가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작품의 기재는 놀라웠지만 불행한 시기의 그림은 안 좋은 기가 그림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화가가 돌아가시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그림이 좋은 기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 안 좋은 기가 다 사라지기까지는 적어도 수십 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방사능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그림이 약하면 판매자나 구매자가 주저주저합니다. 이 판단하는데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예요. 호감도가 판매자와 구매자가 머뭇거리고 관심조차 없는 그림이 많아요. 우리가 전시회를 가보면 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누가 팬이 되어 열광적으로 그림을 보며 자료를 검색하고 그림을 열정적으로 사는 화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림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실상의 작가와 이론의 작가의 구별법이 저 나름대로 오랜 미술의 경험이 있는데, 어떤 작가를 검색을 할 때 검색을 해서 그 주관자가 아닌 제2, 제3자가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작가에 대해서 글들이 여기저기 많이 올라오는 것은 그거는 실상의 기운이 있다라는 증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맛집에 가도
정말 음식이 맛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도 그 집을 입에서 입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도 똑같습니다. 어떤 작가는 명문대를 나오고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원로 작가고 그래서 명성이 대단할 것 같은데 막상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거나 이러면은 의외로 그분에 대한 소개글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론적 삶을 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팬이 되어 열광적으로 그림을 보고 또 자료를 검색하고 그림을 열정적으로 사는 작가가 많지 않다라는 거. 결론이 뭐냐면 그림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정성을 많이 기울인다고 그림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작가들 이렇게 그림 교육을 시킬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그거는 이렇게 그리면 좋겠다, 저렇게 그리면 좋겠다, 그러고 제 나름대로 지도를 하면 작가분들이 선생님 이거는 제가 정성을 너무 많이 기울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정성을 많이 기울인다고 해서 그 그림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미친 듯이 무섭도록 지겹게 그리는 화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왜 그들이 가난할까요? 그림 속에 행복의 기운을 담는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는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만 그림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왜 약할까요? 그림에 대한 안목과 또 세련된 깊이에 눈이 없기 때문이고, 이 말은 뭐냐면 수백 개의 양념통을 음식에 부어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약은 원래 보약에서 출발한 거 아시죠? 그래서 몸에 좋은 보약들을 여러 개를 합치면 사약, 즉 즉사하는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들의 그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작품 세계가 약하다는 것을 감추고자 이것저것 표현들을 열심히 합니다. 혹은 철학적으로 열심히 포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죠. 이런저런 첨가물과 포장과 열심을 보였어도 작품을 보는 눈이 없기에 그림에 매가리가 없는 것이에요. 쌈박하지 못하게 되고 죽여주지 못하기에 그림이 허약하게 되고 사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우선 발광하게 됩니다. 이 발광이라는 건 요동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되면 피로하게 되거나 힘이 쭉 빠져나가서 힐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색채와 느낌과 기법이 아주 강해야 합니다. 깊고 그윽한 색채와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조용한 가운데 화가들이 봤을 때 별 그림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 화가의 그림만 미친 듯이 호응도를 얻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데도 사람들의 관심과 컬렉터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 화가의 기와 안목과 감정과 따스한 온기가 대단하다는 의미예요. 또한 이 판매자의 기와 안목과 감정과 따스한 온기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덕망과 용서하는 힘과 또 이 집중 에너지. 그리는 사람 못지않게 판매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소장하는 자의 눈빛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명문가의 집안에 보면 그림이나 서예 작품들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 경매에 나올 때 사람들은 그 명문가의 기운을 흡수하고자 굳이 그 사람들의 소장품을 열렬히 소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림에 기운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은 저의 관심과 또 여러분의 관심과 작가의 인고의 인내가 스며 있고 녹아들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림의 결실을 낼 거라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결정의 일들이 실상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은 타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의 감정을 그림의 기운이라는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그 속에서 결정을 하면 그런 기운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면 상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유는 나의 삶 모든 것이 나의 결정과 결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운들을 잘 감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